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랑 노인복지관 간장 김용덕입니다. 오늘은 대한노인의 강주시 연합회 노인자원봉사 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우수 자원봉사 회원 클럽에 대한 교육 시간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너무 잘하고 계시고 또 활동에 대해서 많이 해왔기 때문에 노하우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충분하게 삶의 경험으로 다 터득되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자원봉사 활동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봉사활동을 아주 잘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초심을 생각해보고 자원봉사 활동이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아주 멋진 삶을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하고 계시고 다른 클럽에 또 모범이 된 우수 자원봉사 클럽 회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길이, 여러분들의 활동이, 여러분들이 해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후배 세대들에게 그리고 또 다른 신입 자원봉사 클럽 회원들에게 기감이 되고 또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활동을 늘 지지하고 격려하는 게 대한노인의 강주시 연합회 노인자원봉사 지원센터이기도 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고 있고 또 그 활동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활동을 하는데 정말 응원과 격려와 지지를 보냅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숙제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감염병이라든가 생활 속에서의 질병들, 이 코로나를 극복해야 되는 과정이 가장 큰 숙제이고 또 과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또 애로움, 질병, 중독, 불안, 빈곤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제와 숙제들을 풀어가는 데는 거창한 사회혁명이나 사회의 어떤 그 운동이 좀 필요하기도 하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부터 실천해 나가는 특히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서로 배려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안전망을 만들어가는 활동이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노인자원봉사 클럽에서 우리 노인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노인에 있어서의 삼고 세 가지 고통이 우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첫째 하나는 빈곤, 두 번째는 질병, 세 번째는 고독. 이 세 가지의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하고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함께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게 바로 자원봉사 활동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질병과 빈곤과 고독 이런 애로움들을 자원봉사 클럽 회원들이 함께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가고 극복해가는 것, 이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런 활동에 늘 기감되고 또 사례가 되는 것들이 우리 우수 자원봉사 회원 클럽들의 활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와 관련돼서 전국적으로 늘 모범적으로 활동하는 우리 강주 우수 회원 클럽들을 늘 칭찬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이 그러면 뭐냐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원봉사 활동은 자원봉사 기본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원봉사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한 행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활동들의 기본 개념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활동을 해간다면 좀 더 충만하게 봉사활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나 자원봉사의 사상적 기반은 어디에서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인류가 태초에 지구에서 존재할 때부터 상호부조, 즉 외부의 환경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자연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가는 데 있어서는 혼자의 힘으로는 지켜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혼자의 힘으로 지켜갈 수 없지만 함께 서로 협동하고 함께 서로 상호 보조하면 충분하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철학을 깔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자원봉사활동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윤리죠. 우리가 불교, 기독교, 천주교와 같은 종교들은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손 내밀어 주는 이런 윤리적인 철학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근간들이 바로 자원봉사활동의 사상적 배경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박애정신, 민주주의 철학, 시민참여 정신과 같이 현대사회에 오면서 시민들의 사회 참여를 통해서 개인의 만족과 개인의 행복이 곧 우리 사회의 행복이고 우리 사회의 만족이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개인 위생이 곧 사회 공중보건의 위생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깃들어 있는 게 바로 자원봉사의 사상적 배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이 갖는 지향점이 뭘까요? 가치. 우리가 지금 계속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다른 분들로부터 봉사활동 하시는 여러분들이 칭찬받고 있고 사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칭송받고 있지만 그 자원봉사 활동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가치와 태도는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 하나가 자발적인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즉 다른 사람이 누구의 강요나 또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내가 이 활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주인이 돼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게 자원봉사의 첫 번째 가치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이익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시간을 투자하고 지혜를 투자했는데 반대급부인 페이를 받거나 돈을 요구하거나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자원봉사 활동이 아니고 시간 근로라든가 아르바이트라든가 이게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 이득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게 두 번째 자원봉사의 가치인데요. 경제적 이득을 구하지 않는다 해서 나에게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다 이러진 않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조금에도 말을 하겠지만 자리 이타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곧 나에게도 이익이 된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바라지는 않지만 그 바라지 않는 마음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나에게도 큰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꾸준함을 이기는 것은 없다와 같은 지속성입니다. 봉사활동이 한순간에 한두 번 하고 말 게 아니고 내 건강과 우리 지역사회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가는 것, 그게 자원봉사활동의 세 번째 가치이죠. 네 번째는 뭘까요? 사회적인 책임이죠. 즉 우리 사회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거나 내가 내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호간에 배려하고 상호간에 좀 더 손 내밀어주는, 즉 사회 공익적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활동들이 자원봉사 활동의 가치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활동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활동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 의무를 초월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 가족, 내 친척들에게 병수발을 하거나 또 도움을 주는 것, 이런 것도 기본적인 거죠. 즉 내 가정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봉사활동이라고 하지 않고 그 기본적인 의무라 하고요. 내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고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활동들이 자원봉사 활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찾고 또 지역의 환경 보존 활동을 하고 하는 것들이 봉사활동으로 이야기되고 있죠.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를 극복해야 되고 그
그 코로나 때문에 갖고 있는 우리 국가와 국민들의 불안증, 그 다음에 감염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은 사회적 신뢰이고, 함께 더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외에도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제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불안, 빈곤, 애로움, 질병, 이런 것도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양극화입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 심화되고 있죠. 이건 경제적인 빈익빈 부익부뿐 아니라 에너지라든가 자원의 이용이라든가 정보의 취합이라든가 정보의 활용 능력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정보와 활용 능력의 어떻게 나눠지냐에 따라서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는 거죠. 이런 양극화를 극복하는 가장 첫 번째 과제가 뭐냐면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즉,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이런 분배의 정의가 필요한데요. 분배에는 크게 직업의 선택이 있고요. 두 번째, 세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기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렵든 어렵지 않든 부자든 부자지 않든 간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미 지혜와 지식과 시간을 다른 사람과 나눔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가 붕괴된다는 것이죠. 지금 다 개인주의가 팽배되면서 공동체, 즉 함께 살아가는 이런 힘들을 많이 잃어가고 있지만, 지금 우수자원봉사 클럽 회원 여러분들의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들이 넓혀가면 이런 공동체가 금방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동체가 붕괴가는 것을 극복하는 가장 큰 활동이 바로 자원봉사 활동이고, 이런 것들을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령사회, 즉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령사회에서 노인분들의 사회적 참여가 얼마만큼 왕성이 되고 건강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건강하다는 지표를 갖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 공동체와 양극화의 극복과 고령사회에서 사회 참여에 대한 부분을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현대사회에 극복해야 될 과제에 매우 증거이고 모범이고 사례가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이런 질문을 우리는 갖추고 함께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해 드리고 싶네요.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는가, 그리고 우리 강주가 어떤 도시가 되기를 기대하는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사회와 강주 도시를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 늘 하고 계시죠? 네.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기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함께 하고, 그리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삶의 과정이고 봉사활동을 해가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통칭해서 정리해보면 자치이고 십시일반이고 환대입니다. 자치는 스스로 다스리는 거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는 거고, 십시일반은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가 뭔가를 내놓은 것. 공동체 유지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무임승차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나 돈이나 시간을 내놓은 것이죠. 그걸 통해서 공동체가 유지되는 거고, 세 번째로는 환대하는 겁니다. 공동체에는 늘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고 그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환경들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이 유입되지 않으면 늘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매몰되다 보면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늘 새로운 것에 대한 환대, 어서 오라, 환영한다, 와 같은 환대가 좀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통칭해서 자리이타라고 하죠.
즉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 것이 나에게 이롭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다 보니 내가 행복해지고 건강해진다. 이런 뜻이겠죠. 건강한 사회는 경제와 정치와 시민사회가 균형 있는 사회라고 합니다. 정치는 시민들에게, 경제도 시민들에게, 시민들은 경제를, 시민들은 또 정치를 이렇게 상호 협력하고 상호 견제하고 상호 비판하면서도 서로가 이렇게 성장하는 이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하는데, 그러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시민사회의 큰 힘은 바로 자원봉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우수 자원봉사 회원 클럽들이 다른 곳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맥가이버라고 우리 대한노인의 광주시연합회 우수 자원봉사 클럽 중에 한 곳인데요. 동네 어르신들이 동네 어려운 이웃들의 어떤 가전제품 수리라든가 집안에 소소하게 고장난 것들 수리해주는 맥가이버 봉사단도 있고요. 미디어 봉사단이라고 또 영상이라든가 또 카메라를 가지고 많은 활동들을 또 취재하고 촬영해서 영상을 통해서 활동들을 홍보해가는 미디어 봉사단도 있고요. 또 동화 나눔 봉사단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양육을 찾아뵙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단도 있습니다. 이 동화 나눔 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노인의 광주시연합회 노인자문지원센터의 아주 우수 클럽 회원이기도 하죠.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각각의 우수 회원 클럽으로서 활동도 하지만 우리가 전 시민 공동행동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나 제안 드립니다. 첫째, 안부를 묻고, 둘째, 안심한 사회를 갖고, 세 번째,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안녕한 네트워크를 좀 구축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안심하고 안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활동도 잘 해야 되겠지만 또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클럽과도 연대와 유대감명을 갖고 상호 시너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활동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중심에 대한노인의 광주시연합회 노인자원봉사 지원센터가 있다. 그래서 우수 회원 클럽으로서 활동을 하실 때 광주시 노인자원봉사 지원센터와 함께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연결되어서 광주의 더 큰 힘으로 여러분들이 활동을 이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인기책입니다. 즉 우리 사회에 어려운 것이 없는지, 우리 사회에 소외된 것은 없는지, 우리 사회에 미처 국가나 지방정부가 미처 손길과 눈길을 주지 못한 것은 없는지를 늘 살피고 그곳에 기책을 내는 것, 이게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노인의 광주시연합회 노인자원봉사 지원센터의 우수 회원 클럽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인기책의 아주 도사들이다. 인기책을 내는 발걸음들을 해가는 멋진 활동들을 해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은 바로 좋은 기운을 나눠주는 사람들이죠. 자, 우리 맑은 기운, 밝은 기운, 이런 기운들을, 좋은 기운들을 나눠주는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큰 빛이고 희망이고 등대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건강하게 활동을 해 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수 자원봉사 클럽 회원 여러분들에 대한 자원봉사 소양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